0부터 9까지 사람 손글씨 데이터인 엠리스트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NLP 모델을 설계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LP 모델을 설계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을 임포트하고 딥러닝 모델을 설계할 때 활용되는 장비를 확인합니다. 이후 엠리스트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데이터를 확인한 후 MLP 모델을 설계합니다. 옵티마이저와 오브젝트 펑션을 설정하고 MLP 모델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 데이터에 대한 모델 성능을 확인하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학습되는 과정 속에서 검증 데이터에 대한 모델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NLP 학습을 실행하면서 트레인, 테스트 셋의 로스 및 테스트 셋 정확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드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저장되어 있는 모듈을 실행시키는 과정입니다. numpy 같은 경우 선형대수와 관련된 함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듈로 대부분 파이썬 코드 스크립트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맷플러리 같은 경우 함수 실행 결과 산출물에 대한 수치를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주는 모듈입니다. 이후 신경망 모델을 설계할 때 필요한 함수들을 모아놓은 모듈을 호출하고 그중 자주 사용되는 함수를 F로 지정합니다. 두 번째 코드는 딥러닝 모델에서 어떠한 장비를 이용하여 실행할지 모델입니다. 콜앱에서는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으면 CPU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런타임 유형 변경에서 T4 GPU로 변경할 경우 위와 같이 쿠다라고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배치 사이즈와 에폭을 설정합니다.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 NLP 모델을 학습할 때 필요한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미니 배치 1개 단위에 대해 데이터가 32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MLP 모델을 학습할 때 32개의 데이터를 이용해 첫 번째로 학습하고 그 다음 32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두 번째로 학습합니다. 이 과정을 마지막 데이터까지 반복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에폭 같은 경우 미니 배치 1개의 단위로 백 프로바게이션을 이용하여 MLP 가중 값을 업데이트하는데 에폭은 존재하고 있는 미니 배치를 전부 이용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즉 전체 데이터셋을 10번 반복해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폭은 사용자가 정의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미니스터 데이터셋의 클래스를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과정은 데이터를 다운받는 과정입니다. 다운된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돌렸을 때 32, 28, 28, 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 같은 경우 32개의 이미지가 1개의 미니 배치를 구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나온 1 같은 경우 이 이미지가 구성되고 있는 채널입니다. 위 채널에선 1로 표현되어 있어 그레이스케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RGB인 경우 3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28, 28 같은 경우 가로 세로 사이즈가 28x28 픽셀인 것을 의미합니다. Y트레인에 32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 총 32개의 이미지 데이터 각각에 라벨이 1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32개의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실제로 불러온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트레인의 경우 32개의 이미지가 1개의 미니 배치를 구성하고 있고 28x28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 채널이 1개이므로 그레이스케일로 이루어진 그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흑백으로 이루어진 그림입니다. Y트레인이라고 적혀진 것은 위에 클래스라고 클래스 4,
747460084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그 X트레인에 대한 레이블 값입니다. 이후 토치 모델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NLP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모델에서는 파이토치 모듈 내에 딥러닝 모델 관련 기본 함수를 상속하고 있는 nn.모듈 클래스를 상속받는 net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nn 모듈 클래스를 상속받았을 때 nn 클래스가 이용할 수 있는 함수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딥러닝 모델을 설계할 때 자주 이용되곤 합니다. ne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했을 때 지르게 되는 성질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메소드입니다.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스터 데이터를 인풋으로 이용하기 위해 28x28 그리고 채널 수인 1을 곱해주는데 어차피 여기서는 그레이스케일이기 때문에 1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28x에 28 크기의 노드수를 설정한 후 두 번째 레이어의 노드수를 512개로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웃풋의 노드 개수는 512개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 크기인 512개의 벡터 값을 인풋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드수를 512개로 설정하고 세 번째 레이어의 노드수를 256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아웃풋의 노드 개수를 256개로 설정합니다. 세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레이어인 경우 두 번째 레이어의 아웃풋이 256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고 출력할 노드의 개수는 총 10개입니다. 10개로 설정된 이유는 0부터 9까지의 총 10가지의 클래스를 표현하기 위한 레이블 값입니다. 레이블 값은 원활 인코딩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NLP 모델의 아웃풋 값과 로스 값을 계산하려면 이에 맞는 크기의 벡터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웃풋의 노드 개수를 10개로 정의합니다. 이후 net 클래스를 이용하여 설계한 NLP 모델의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정의합니다. 즉 설계한 NLP 모델에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아웃풋을 계산하기까지의 과정을 나열한 것을 의미합니다. NLP 모델은 1차원 벡터 값을 입력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nList 데이터의 크기는 28x28인 2차원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2차원 데이터를 1차원 데이터로 변환해야지만 위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뷰 메서드를 이용하여 784 크기의 1차원 데이터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를 2차원 데이터를 1차원 데이터로 펼친다 하여 플로트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후 init 메소드를 이용하여 정의된 첫 번째 레이어를 1차원으로 펼친 이미지 데이터를 통과시킵니다. 파이토치 모듈 중 인공신경망 설계에 유용한 함수를 모아둔 토치.nn. 펑션 내에 정의된 비선형 함수인 시그모이드를 이용하여 두 번째 레이어의 인풋을 계산하게 됩니다. init 메소드에서 두 번째 레이어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값을 통과시킵니다. 파이토치 모듈 중 인공신경망 설계에 유용한 함수를 모아놓은 토치.nn. 펑션 내에 정의된 비선형 함수인 시그모이드를 이용하여 마지막 레이어인 세 번째 레이어의 인풋을 계산합니다. 인풋 메소드를 이용하여 세 번째 레이어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값을 통과시킵니다. 파이토치 모듈 중 신경망 설계에 유용한 함수들을 모아놓은 펑션 내에 log.softmax를 이용하여 최종 아웃풋을 계산하게 됩니다. 0부터 9까지 총 10가지의 수 중 하나로 분류하는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softmax를 이용하여 확률값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softmax가 아닌 log_softmax를 사용하는 이유는 NLP 모델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할 때 로스 값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조금 더 원활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그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가 부드럽게 변화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계산된 x값을 아웃풋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후
아까 전 과정에서 설계한 모델을 기존에 선정한 디바이스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디바이스의 장비를 이용하여 NLP 모델을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위 과정은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되는 옵티마이저를 정의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SGD 알고리즘을 이용하였으며 러닝 레이트를 0.1, 옵티마이저의 관성을 이용하는 모멘텀을 0.5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NLP 모델 학습을 진행하며 학습 데이터에 대한 모델 성능을 확인하는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가정은 기존에 정의된 NLP 모델을 학습 상태로 지정하는 코드입니다. 기존에 정의된 트레인 로더에는 학습에 이용되는 이미지와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가 미니 배치 단위로 묶여져 있습니다. 해당 트레인 로더 내에 미니 배치 단위로 저장된 데이터를 순서대로 이용하여 NLP 모델을 학습시키겠습니다. 이후 NLP 모델을 이용하여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로스 값을 계산합니다. 로스 값을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계산된 그레디언트 값을 각 파라미터에 할당하도록 합니다. 위 코드는 이 코드가 아까 말한 로스 값을 계산하여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계산된 그레디언트 값을 파라미터에 할당하는 과정입니다. 각 파라미터에 할당된 기울기 값을 이용하여 파라미터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학습 모델을 통해 테스트용 함수를 정의합니다. 위 가정은 학습 과정 또는 학습이 완료된 NLP 모델의 학습 상태가 아닌 평가 상태로 지정합니다. 이후 MLP 학습을 실행하며 테스트 셋 및 로스의 테스트 정확도를 확인하는 코드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킨 코드에서는 정의된 트레인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모델은 기존에 정의된 NLP 모델, 트레인 로더는 학습 데이터, 옵티마이저는 SGD, 그 다음에 로그 인터벌은 학습이 진행되면서 미니 배치의 인덱스를 이용해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출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테스트 로더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정확도는 약 92.15%가 나왔습니다. 이제 실제로 데이터들을 집어넣어 예측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에서 크기를 28 by 28 픽셀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후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코드를 실행하여 이미지를 불러오면은 저희가 실험한 코드의 예측값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코드를 인공지능은 8로 예측하였습니다. 위 코드의 신뢰도는 약 70% 정도입니다. 은닉층을 더 쌓거나 여러 파라미터들을 변경하며 학습률을 조금 더 올리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